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 11일이요 새벽 2시가 넘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윤석열, 그 다음에는 또 추미애, 그 다음에는 김우, 그 다음에는 조성은,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뭐 날짜상으로는 하루 바뀌었지만 하여튼 오늘 마지막까지 한 얘기를 전부 모아서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이 당사자들 그리고 직관적으로 연계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봐야만이 여권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폭로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이렇게 증폭되게 됐는지를 자세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야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내용을 뭐 이렇게 좀 길게 방송하기보다는요 짧고 담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꼭 잘 들어주시면은 고맙겠고요. 또 이 얘기를 들어오면 심야 방송은 제 방송 듣다가 또 잠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치대에다가 앞에다 걸어놓고 들으시다가 주무시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이 잠 안 주무시는 분은 좀 주무시고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편안한 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 9일까지 강원도 원주를 강원도를 현장 방문했어요. 그 방문한 자리에서 시사평론가 유재일 씨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일 TV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굉장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열받아 있어요. 자기한테 정치 초년생이라고 하는데 정치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어 놨느냐, 이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 자칫 잘못되면 20년 집권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여튼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요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보시는 게,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같이 우리가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정권 교체의 대열에서 단 한 명도 이탈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에서 한 얘기예요. 유재일 평론가한테 정치는 제가 오래 안 했으나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저보고 뭐 검사만 해가지고 정치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정치를 오래 해서 이 나라가 어르신들이 걱정할 만큼 기본이 엉망인 방식으로 끌려가는데 투쟁도 한번 제대로 못했나.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싸울 수 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그리고 이 정치 초보임을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이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초보임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쟁하겠다 이 의지를 밝힌 것은 최근에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당내 경선 경쟁자들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윤석열 총장 정치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저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이 27년간 검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있던 검찰도 국민에게 비난받고 그랬지만은 깡패 잡고 부정부패 사범 적결하고 사기꾼 퇴치하고 이렇게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나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저도 환급도 지내고 그동안 하던 일을 놓고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고, 하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여러분 앞에 부족하기 많지만 나왔다. 젖 먹던 힘까지 다 뽑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왜 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느냐? 기본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침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정권이 20년이 간다고 하는데 운 좋아서 연장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 징수 문제도 또 비판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제대로 써야지. 그걸 자기 편에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세금을 내려 하냐. 세금을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투명하면 엉뚱한데 못 쓰게 돼 있다. 그리고 세금 받은 이상한 단체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도 안 한다. 그러면 세금을 못 걷는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말이죠. 이 보조금을 비롯해서는 각종 세수 부당하게 쓰이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제죠. 어제 사실상 그제인데 9월 9일 날 원주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최근 들어서요.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이 가감 없이 본인이 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지 이 강한 집념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최근 들어서요 가장 강력한 표현의 입장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생각이 다 같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정권 교체 앞장서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뭐 일체 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후원금, 슈퍼챗, 뭐 회비 이런 거 일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좀 봐주십사 당부는 드리는 것이고, 빨간색 구독 버튼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요, 이 면접을 했잖아요. 국민 면접을 했는데 거기서 주로 진중권 교수가 뭐 송곳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적폐 표현 동의하냐, 또 이 사과하거나 사퇴할 의향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정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신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 지금 보도가 된 대로 써서 이 김웅한테 넘겨줬다. 그러면은 내가 지휘감독 책임을 차원에서 사과하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체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입건하려면 하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과하고 사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제 자체도 가정 자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제가 바로 앞방송에서요,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 전문을 제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제 앞방송을 봐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입건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국민 관심이 될 수 있느냐. 새로운 여러분께 한마디만 든다면, 26년 수사한 나도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생전 처음 봤다. 그러면서 26년간 수사를 해온 나지만은 어이가 없다. 공수처는 입건하는 기준이 다른가 보다. 국민 관심이 입건 기준인 모양이다. 공수처가 정치 공작에 이용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어놓고요. 이 공수처, 즉 문재인의 칼이 결국은 윤 전 총장 목을 겨눴다. 이렇게 지금 캠프는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강제 수사와 관련해서 대선 6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고발 사흘 만에 작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김영준 교수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배경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상당할 것 같다. 이런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좀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고발에 따른 절차적인 수사 착수로 딱히 정치 개입으로 보긴 어렵다. 아니,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면 뭘로 보겠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윤 총장에게 보수층이 더욱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점 때문에 제가 이 엄경영 씨 입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요, 조성은 씨 그동안에 이제 간간히 쭉 나왔는데요. 보도가 지금 이제 오늘 공익신고자다 본인이 밝혔어요. 그리고 내가 제보자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본인이 밝힌 거를 보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조성은이가 누군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나오는 보도들을 쭉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선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아버지가 조현국 변호사인데 아버지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2004년도 17대 국회 때요, 경북 구미 갑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은이도요, 본래 민주당 개혁, 열린우리당, 민주당 여기서 있다가 빙빙 돌아가지고요, 국민의당을 거쳐서 결국은 국민의힘에 와 있어요. 근데 본래의 직업은 디자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박원순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고요. 2016년도 초에는 민주당 내 반문계가 탈당해서 만든 국민의당, 즉 안철수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해 2016년에 공천관리위원도 하고 비대위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도 이 조성은이가 등장을 해요. 조성은 씨는 당시 사건 범행에 공모한 혐의가 있던 이준석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선거이기면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지만은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렇게 말한 바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여기에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요,
안철수의 개와 갈라선 박지원 원장을 따라서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민평당 창당에 합류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탈당을 해가지고 작년 1월에는요 청년정당을 표방한 브랜드 뉴 파티 창당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는요 이제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대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그냥 이채롭고도 다양한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매우 이색적이고 놀랄만한 또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2019년 6월에 페북에 쓴 말인데요. 뭐라고 썼냐? 개인적으로는 김일성 역시 독립운동에 관한 한 민족 결속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이런 말까지 써낼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요, 윤 총장도 비난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는 말이죠, 추윤 갈등 국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요, 대선 출마한 이후에 갑자기 강한 적개심을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 22일에는 페북에 뭐라고 올렸냐? 윤 총장을 향해서요, 참 이거 말로 옮기기가 그랬는데 X신 수준이다. 입만 열면 무식한 티가 난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과 비교해도 XX 내지는 X신 수준에 가깝다. 이재명식 나쁜 X도 싫고 얍삽한 X도 싫지만 X신 같은 X가 세력과시만 해서 권력 휘어잡을 수 있다는 모양새는 역겨워 죽겠다. 자, 이 정도로 적개심을 지금 표명한 바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성은이에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왜 지금 이런 이 사건에 개입이 됐는지 우리가 짐작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지난달 15일에는요 윤석열 총장 측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 손 놓고 관망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비판 기사를 페북에 올리고 이쯤 되니 돌레가리인가 한다. 야, 이거 남자도 아니고 여성이, 그것도 나이도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상합니다. 인격적으로. 예. 그 다음에요, 윤 총장의 지지율 1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요 19%가 무너졌네. 다음 주 15%가 기대된다. 이렇게 또 썼어요. 그리고 지난달 22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국격에 심각한 부정적 요인이 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이나 최재형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역할, 이 비전에 대해 고민해본 티라도 난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이제 아주 충분히 짐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조성은이는 말이죠, 김웅과 윤석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최고 수준의 이 민사소송을 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밤에 JTBC에 출연을 했어요. 거기서 입장을 밝혔는데, 김웅이 반드시 중앙지검은 하지 말고 대검에 접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또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내용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갑자기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해 줬다. 김웅 의원이 전화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때 중앙지검이 누굽니까? 이성윤이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도 대검은 어쨌든지 간에 윤 총장 직계 라인이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이 김웅이 본인에게 본인에게 자료를 전달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JTBC에서. 그러니까 그 신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내심의 영역이라 알 수가 없다. 야, 이 대목은 또 머리가 좋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미꾸라지같이 잘 빠져나가요. 당시 N번방이나 TF나 선대위 차 안에서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제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던 차에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 예. 본인이 제보를 받다 보니까 그냥 준 거지 특별한 동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예. 그리고 인터넷 매체인 뉴스포스에 제보하게 된 경위는 뭐냐? 여기에 관해서는요, 제보라기보다는 사고였다. 뉴스포스 담당 취재기자인 전혁수 기자와는 사적으로는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온 오프라인 선상에서 교감을 많이 하고 있었다. 윤 총장이 이슈였으니까 대화창 이야기까지 하게 됐다. 제보는 당사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적극적 행위인데 해당 매체와의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알게 된 것이다.
보도를 하겠다는 통보는 이미 김웅 의원과 통화하고 나서 저에게 통보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응이나 그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는 했다. 그리고요, 언론에 자신을 왜 공개하느냐, 노출시켰느냐, 밝혔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요, 김웅하고 윤석열 총장 기자회견을 보고서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다.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 검찰 출신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다. 반드시 형사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까 생각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 조성은이의 생각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소송전으로 이제 또 벌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김웅이도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조성은이가 제보자를 인정한 거, 이제 어떤 공작이 이루어지는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김웅 이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요, 11시간 이상을 극한 대치 상태로 대치하다가 공수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중단하고 돌아갔습니다. 포기하고요. 이렇게 11시간이나 극한 대치가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 대치가 끝난 이후에 말하자면 이 김웅이가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뉴스포스에서 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신문이 전환됐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신원을 밝힐 수가 없었고 다음날 대검에서 공익제보자 신문에 해당된다고 급하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어떤 공작이 이루어지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김웅이 서울지검장이 중검장이 아닌 대검에 고발장을 내라고 했다는 이런 조성은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는데 그 대화를 기억하면 본인이 자신이 그 자료를 조 씨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는 기억이 당연히 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이다.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기가 어렵다. 예.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기가 어렵다. 예. 여러분들 뭐 무슨 말인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조 씨에게 당시 자료를 넘겼는지 여부가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발장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자료들을 전달했으면 그분이 전달하는 기억이 맞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김웅이도 머리를 뱅뱅 돌리고 있어요. 아니, 상대방이 맞다면 맞다. 언제부터 이렇게 잘 따라갈 거예요? 예. 이 건이 넘어갔는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이 된다고 본다. 그분이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신을 신뢰해서 김웅이 고발장을 줬을 것이라는 조씨 발언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은요, 그분에 대한 신뢰를 떠나서 선대위 부위원장이라 선대위에 전달하기 위해 그분께 전달한 것으로 기획한다. 이게 뭐 특별한 신뢰관계가 아니고 시스템상 보직이 말하자면 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성은이가 언론에 제보한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그때도 제보자가 누군지 알면 제보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 보시면 그 내용을 이제 더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와 관련해서 김웅, 오늘 이제 극한 대치였고 압수수색이 사실상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날 새고 나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까지 불법 압수수색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대검이나 아니면은 남부지검에 가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본래 당에서는 이 김진욱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 김웅이가 김진욱까지 고발하겠다. 왜냐면은 이 김진욱이야 이 김웅한테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거,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보좌관들 PC까지도 압수수색을 더 달려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불법 압수수색이다, 이거를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공수처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러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은 제5공화국이나 유신 때나 있었던 것이고 재검토고 뭐고 이제는 압수수색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성은이가 선대위 부위원장이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를 이제 자기가 제보자다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검에서 공익제보자 신분에 해당한다고 급하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만 보더라도 어떤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또 박지원이 만난 거 여기에 관해서는요, 제보자가 누군지 알면 제보의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한 바 있는데 더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꼭 여권이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민감한 대선 전국에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온 것은 대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 이번 사건하고는 엮지마, 아무 관계없어, 이 얘기는 강한 부정은 강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박지원이가 정치 9단 10단 대한민국 최고의 고단수라고 하는데 대선 국면에서 이 사람을 몇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박지원이가 얘기한 대로 아무 관계가 없이 여기에 자기 엮지 말라? 이거는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본인이 정치에 개입 안 한다, 국정원 개입 안 한다, 과거에 개입했다고 최근에 비판하고 정치 개입 안 했다고 무슨 내부적으로 선서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민감한 인물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명시적인 하나의 정치 개입 행위다. 우리 상식선에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두 사람의 한 얘기를 알기가 쉽지 않죠. 이제 이 조성은이가 이 수사 과정에서 양심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죠. 예. 그렇지만은 이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민감한 여성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제보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고서는 박지원이가 바보입니까? 정치 구단이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공작의 냄새가 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압수수색 극한 대처하다가 이제 공수처가 물러갔는데, 이 공수처가 철수한 것만 보더라도 압수수색의 모순과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를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큰 것 같고, 정진석 부의장은요, 이러한 공수처 불법 압수수색은 입법부를 경시하는 행위다,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최강욱이가 이상한 또 입장을 내놨어요. 최강욱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신호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건 물타기 신호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박주민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면접에서 내가 사과할 의향은 있어. 만약에 손준성이 줬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결국 손준성한테 물타기 하는 신호를 준 거다. 그래서 총장으로 지휘하는 것이 지휘 때문에 하는 것이지 관련된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최강욱 대표는 뭐라고 하냐면, 손 검사에게 연관성을 부인하라는 이 물타기 신호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박범계는요,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대검의 신속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와 실천은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추미애 얘기를 조금은 또, 추미애가 하는 얘기 뻔한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지만은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조금 추미애의 입장, 그러니까 추미애는요, 이 김웅한테도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윤석열 총장한테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윤석열, 결국은 제2의 추윤 갈등을 만들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묻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세를 가져라. 예. 그리고 국회에서 불러달라고 했는데, 국회에 가면 장제원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객관적 질문보다는 편한적 질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수족과도 같은, 눈과 귀 같은 사람이며
객관적 정황 증거와 고소장 문건 안에 담긴 내용이 총장 본인과 측근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것도 뭐 잘못 지금 이 뉴스 가짜 뉴스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윤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합리적 의문을 비껴갈 수 없다. 그런데도 공익제보자를 박혀라 라고 하는 것은 공익신고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겁박하는 것이다. 마치 제2의 추윤 갈등을 만들겠다는 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신빙성 없는 괴물수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누구의 휴대전화도 내놓지 않으면서 출처를 밝혀라 라고 하면 되겠느냐? 예. 그 문서의 출처는 윤 후보 측이 다 가지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추 후보가 물어보더라고 좀 전해달라. 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김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김웅한테는 시나리오를 쓰지 말아라. 본래 소설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야당 의원들한테, 추미애가. 그런데 이번에는요, 김웅한테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시나리오 쓰지 말아라.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좋은 뉴스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